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인호입니다. 지난 영상 안면홍조 1편에서 안면홍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또한 안면홍조 치료 핵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원장님, 그럼 레이저 치료는 꼭 해야 하나요? 약도 바르고 복용하는데 레이저까지 해야 돼요? 레이저 효과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면홍조 레이저 치료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지, 어떤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인지, 레이저 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면홍조, 특히 주사피부염 타입의 안면홍조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 안에서 혈관과 염증 조절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예요. 원래 피부에는 깊은 층에만 굵은 혈관이 있고 얕은 층에는 혈관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안면홍조가 반복되면 염증 신호 때문에 피부 얕은 층으로 혈관이 계속 올라옵니다. 기존 혈관은 점점 굵어지고 새로운 혈관도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붉고 열받으면 확 올라오고 예전보다 빨리 오래 빨개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 먹고 연고 바르면 좋아지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는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늘어나고 굵어진 혈관입니다. 이 혈관들은 바른 약이나 먹는 약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염증은 줄일 수 있어도 혈관 자체를 줄이는 건 레이저 말고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더워지거나 술 마시면 다시 확 빨개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관 자체를 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면홍조 레이저는 쉽게 말하면 불필요하게 늘어난 혈관을 정리하는 치료예요. 대표적인 게 585, 595나노미터 파장의 혈관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는 피부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혈관 속 헤모글로빈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레이저 에너지가 혈관 안에서 흡수되면서 혈관 안에 미세한 응고가 생기고 그 혈관이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확대 사진을 보면 치료 전에는 혈액이 잘 흐르던 혈관이 치료 후에는 막혀 있는 게 확인돼요. 이렇게 해서 피부 표면에 과하게 늘어난 혈관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게 안면홍조 레이저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안면홍조 환자분들이 무조건 레이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레이저 치료를 꼭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항상 붉은 분들, 감정 변화 없이도 거울 보면 항상 붉고 사진 찍으면 얼굴만 빨갛게 나오는 분들, 이건 이미 얕은 혈관이 많이 늘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열받으면 빨개졌다가 쉽게 안 가라앉는 분들, 예전에는 금방 가라앉았는데 요즘은 몇 시간씩 가고 심하면 하루 종일 붉은 분들, 이런 경우도 혈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세 번째로, 모세혈관이 눈에 보이는 분들, 볼이나 코 옆에 실피주처럼 붉은 선들이 보이는 경우, 이건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나 나비존이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타입인데요. 모공이 넓어지고 붉은 점들이 점점 진해지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분들 있죠. 이건 방치하면 나중에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로 레이저를 조기에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레이저들이 쓰이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대표적으로는 펄스다인 레이저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게 V빔 레이저이고요. 특히 V빔 퍼펙트는 기존 모델보다 레이저 펄스를 더 짧게 쪼개서 혈관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멍이나 붓기는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더 안정적인 장비예요. 그 외에도 혈관 상태나 피부 두께에 따라 롱펄스 Nd:야그 레이저를 병행하기도 하고 피부 장벽을 해부시키는 LDM 초음파 같은 관리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치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치료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레이저만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염증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레이저만 계속하면 효과도 떨어지고 자극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경구약과 도포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생활습관 관리, 이걸 다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레이저보다 더 다른 치료가 먼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심하게 뒤집어진 초기 주사, 염증성 부진이나 농포가 많은 타입,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레이저 자극을 못 견디는 경우, 이런 경우는 레이저를 급하게 하기보다는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레이저 하세요라가 아니라 현재 피부 상태에 맞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안면홍조 레이저 치료는 미용 레이저가 아니라 혈관 구조를 조절하는 치료에 가깝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면, 계속 반복되는 붉음이 고민이시라면 레이저 치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 피부 타입이 어떤 안면홍조인지, 지금 레이저가 필요한 단계인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저 치료 시술 장비별로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권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